삐딱하게 예술 보기. 삐딱하게 예술 보기에 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술가님도 이 시그널 음악 참 좋아하는데요.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 반장님도 본인의 네. 시그널 음악이 참 마음에 드신대요. 아, 이렇게 되나봐요. 내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나봐요. 네, 마음이 편해지면서. 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할 따름이고. 네. 오늘도 어김없이 술가님과 삐딱하게 예술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 어제, 네. 또, ECM 보고 왔다라고 남겨주신 걸 발견했거든요.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오셨나봐요. 주말에 사람이 많았을 텐데 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몇 시간 보고 오셨는지 그러게 저도 궁금해요. 궁금해요. 도대체 몇 시간에 보셨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데 또 잘 보고 오셨겠죠? 우리 술가님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괜히 뿌듯했어요. 저도 뿌듯해요, 정말. 네, 오늘도 그 뿌듯하도록 더 열심히 우리 둘이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술가님이 어떤 전시회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시는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4년여 만에 장막을 벗고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개관 특별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었나 봐요. 네, 그래서 경복궁 맞은편에 서울관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4년 동안 펜스를 계속 치고 그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였구나. 네, 거기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예. 그럼 이제 그게 걷어지고 이제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건축물도 그렇고 거기 공간도 그렇고 가는 길에 풍문여고 쪽 길을 가면서 낙엽도 보고 그 전에 가는 길은 학고제에 가는 길인데요. 딱 들어서면 그 앞에 은행나무가 큰 게 있고 맞은편에는 경복궁이 있고 그리고 그 건물들이 옛날 건물 있고 그리고 지금 근현대 건물인 기무사 그 건물을 그대로 살려두고 그리고 지금 새 건물인 국립현대미술관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건물이 한 공간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되게 특이하게 하면서도 그 다른 시대가 있는 느낌 한 장소에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 건축물이 혼재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근대문화재로 지정된 옛 기무사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미술관으로 쓰고 그리고 조선시대의 종친부 건물을 복원을 했다고 해요. 그 종친부 건물은 1980년대에 사라졌다가 이번에 복원된 건물인데 조선시대의 왕실 사무를 보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과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의 현대적 건물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 현대미술관 전시동 건물이 굉장히 구조가 특이해서 바깥의 풍경 창문 구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나 있어서 가다 보면 인왕산과 경복궁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두고 건물 안에서요. 네, 와 액자처럼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예술 작품은 서울의 풍경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네, 너무 과했나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공간이었다고 해요. 조선시대에는 종친부가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제국대 의대가 있었고 근래에는 기무사령부가 제가 단어가 낯설어서 찾아보니까 군정보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깨알 설명 감사합니다. 네. 기무사령부가 들어있었고, 근데 이제는 이곳에 누구나 드나들며 미술 작품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현대미술관이 지어져서, 약간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술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즐기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세월에 따라서 공간이 변해왔다는 게 저는 조금 좋고 특이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특별 개관전에는 그 굉장히 많은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 저도 한 전시를 빼먹고 다 못 보고 왔는데요. 아. 네. 시간이 없으셔갖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건 나중에 얘기해드리려고. 네네. 그런데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현대미술관이 새 건물이어서, 네. 굉장히 새 냄새 건물. 새집 증후군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 페인트 냄새라고 해야 네네. 될까? 그런 시멘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좀 빠지고 난 다음에 네, 내년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급히 굳이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늘 그 자리에 또 있으니까. 네네. 네. 수민님 너무 솔직하셔서 좋다. 지금 네. 당장 가면 약간 새집 증후군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만 유독 예민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근데 저도 사실 페인트 냄새 같은 거에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네, 타입이어서 여성분들 중 그런 분 많으실걸요?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눈도 따갑더라고요. 1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1시간 반쯤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좋습니다. 네. 이런 정보까지 주시는 거 진짜 좋아요. 그 어느 누가 여기 가면 눈이 따가워요.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약간 그 현대미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되새겨 볼 수 있는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이라는 전과 우리 시대의 예술과 삶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여주는 연결 전개전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동에 중간에 서울박스라는 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작가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구성하기 위해서 한 작가들을 이렇게 매번 선정을 해서 프로젝트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작가님은 서도호 작가님. 그래서 한진해운 박스 프로젝트 서도호 전이 또 열리고 있고 그리고 약간 조금 네트워크 이론과 네. 약간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결합하여 신미술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는 알레프 프로젝트. 제가 사실 이 알레프 프로젝트 전에 못 보고 와가지고 약간 설명을 버벅거리는데 아무튼 이 전시도 있고 그리고 2009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네. 2009년 11월부터 꼬박 4년 뒤인 지금 11월까지 이 기무사령부가 어떻게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재탄생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미술관의 탄생전 아카이브가 또 열리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섹션의 전시들이 있는데요. 네네. 네. 뒤에 가서 제가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긴 시간 끝에 열린 개관전이라서 그런지 네.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네. 사람도 굉장히 많고 정신도 없긴 하지만 그 공간에 가서 새로운 건물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종친부 건물하고 네. 경복궁을 마주보면서 은행나무랑 그런 풍경을 즐기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한 곳에 다녀오신 우리 술가님이 네. 간단하게 그곳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복궁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더군다나 술가님이 몇 번 그쪽 지역에 있는 미술관들을 네네. 소개해준 적이 있는 그곳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가는 것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가는 길을 항상 매번 소개할 때마다 조금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망설이는데 네. 저번에 제가 윤성남 선생님 전시 학고제 가는 길을 말씀드렸는데 학고제 가는 길 전에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네. 네, 부탁드려요. 네, 국립현대미술관은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나온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쭉 걸으신 다음에
풍문여고를 더 지나서 걸어가시면 되는데 더 지나서 걸어가시면 경복궁 사거리가 나오고요. 네. 그곳에서 다시 우회전을 하시면 그 갤러리 사립 갤러리들이 많이 나오는 곳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을 지나면 예전에 기무사가 있던 자리 그곳이 바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찾기가 쉬울까요? 이 지역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예전에 그 공사했던 그곳이요 기억이 나요. 아 여기구나. 거기 하는 그런 건 알겠네요. 네. 저는 여기를 사실 무작정 갔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그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시면 11월 그 개관 한 달간 혼잡을 막기 위해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주말에는 사전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것이 조금 줄을 덜 쓰고 편하실 텐데 저는 그냥 가서 봐서 그렇게 뭐 잘 모르겠고 토요일 오전에 가서 그런지 긴 줄을 그러니까 제가 서서 기다리진 않았는데 전시를 다 보고 나오니까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말에 가실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공짜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입장료도 있어요. 입장료는 여기 서울관은 7,000원 통합권이라고 해서 전시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전시를 볼 수 있는 통합권이 7,000원 하고요. 그리고 가천에도 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보시려면 10,000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가천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하루에 4번씩 운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봤다가 보고 가천까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공짜로 보실 수 있는 시간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오, 토요일은 특히나 시간이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주중에도 그냥 회사 퇴근하시고 여유 있게 가셔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때 무료 개방하는 날 가서 알레프 전시를 못 보고 온 걸 잠깐 보고 올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간 날은 또 특히 그 프리커피 데이라고 개관을 행사를 많이 하네요. 네, 이벤트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공연도 많이 했어요. 주말이라서 그런지 공연 행사도 많이 했는데 그 개관을 맞이해서 매일 그러니까 11월 13일 날 개관을 했는데요. 이 날에 맞춰서 매일 1,113명에게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걸 딱 보고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 11월 17일까지 지난주 일요일까지였더라. 저만 먹어서 죄송해요. 커피는 아쉽게도 우리 술가님만. 저만 먹었어요. 그리고 역시 이곳에 사실 저는 미술관을 갈 때 좀 일찍 가는 편이거든요. 오전에요? 네, 오전에 딱 맞춰서. 왜냐면 기다리기 싫고 한산하게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미술 작품 뭐 이런 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죠? 욕구가 있으신가 봐요. 줄을 서면서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서까지 작품들을 보시는 거 봐서는 저는 그동안 안 그랬거든요. 저도 안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이 프로그램 하면서 알게 되네요.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매시에 정시에 도슨트 해설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 입구에서. 입구에서부터 도슨트 해설은 뭐예요? 그림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전시 동선에 맞춰서 전시 중요한 작품들, 이 기획에 맞는 작품들을 소개해주는 분이 도슨트 분이라고 하는데 이 매시 정시에 도슨트 해설이 시작이 되고 저는 사실 도슨트도 잘 따라가지도 않고 저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안 들려요. 저는 좀 그냥 저 혼자 가서 그냥 그림을 저도 사실
한 작품 한 작품 다 집중 있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슥슥슥 지나가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작품에 오래 좀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도슨트 해설은 굳이 저는 안 따라다니고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데 네. 이번에는 왠지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오디오 가이드를 빌렸어요. 진짜요? 네, 듣고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진짜 던져버릴 뻔했어요. 왜요? 그게 오디오 가이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작품의 기획 의도라든지 작품 설명을 좀 많이 덧붙여주면 작품을 이해하기에도 좀 훌륭할 텐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얘기해 주는 게 작가 이력인데 네. 어느 대학교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어디에 유학을 갔다가 뭐 지금 그거부터 얘기해 준 다음에 네. 작품 설명은 그냥 내가 봐도 알겠는 정도까지 설명을 해줘서 네. 3,000원이라는 그 오디오 가이드 비용이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빌려서 들으시면서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미술관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어폰 꽂고 네. 계신 분들이 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그 작품 밑에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누르면 작품 설명이 나오는데요. 저는 조금 굳이 추천은 안 하시는? 네. 솔직해요, 역시나. 근데 이게 또 제 기준이니까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또 피부가 약해서 네. 냄새에 민감한 거지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면 네. 한번 무료 이용을 이용해 보시고 네 한번 살짝 보시고 맞아요. 네, 더 좋으면 또 무료 이용하시고 네. 맞아요, 좋습니다. 이용해야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이고 1월 1일 날 쉬는 날이고 화수목금토 일요일은 그 10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네.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무료라고 하셨는데 네. 그 시간만큼은 또 길게 하네요. 네. 그래서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진짜 장소가 굉장히 좋은 게 네. 주변에 경복궁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뭐 삼청동, 북촌, 한옥마을 막 진짜 구경할 곳이 많거든요. 맞아요. 먹을거리도 많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번 시간에 포항 아가씨님 분이 그 서울에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셔서 북촌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으시면서 국립현대미술관도 한번 들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추천해 주시는 거네요. 네. 서울 가이드. 토요일 날 보세요. 무료. 한 6시에서 9시에 네. 보시고 그 전에 그 북촌 거기서 저녁 먹고 네. 그리고 미술 작품 무료로 보고 네.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한번 쉬시고 네. 코스가 좋습니다. 코스가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을 딱 갔을 때 그 아침에 일찍 갔기 때문에 그 공기라든지 그 은행나무 그런 느낌이 네, 왠지 새도 지저귀일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신청곡은 이병우님의 조언의 아침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래도 많이 하시네요. 네. 대부분 저 모르는 노래를 신청해 주셔가지고 정말요? 저 술가님 덕분에 듣게 돼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노래도 많이 들으시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와서 네. 또 얘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우리 술가님이 준비해주신 사진들 지금 게시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네. 미술관 풍경도 한번 보시고 이런 곳이구나 하고 네. 떠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병우의 조언의 아침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모습 사진으로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 좀 떠오를만 해요. 이 노래가 떠오를 것 같아요. 정말요?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저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데 사진 속에서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내주신 사진 중에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얼른 진행해보면서 사진에 대한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그 많은 기획전 중에 네. 그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우선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전이라고 처음에 먼저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는데요. 이 전시는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 가운데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작가 39명의 작품을 59점을 선별해서 전시를 해놓은 작품인데,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정신 자세, 태도, 약간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정치색도 있고 정체성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 한국 현대 미술의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네.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기획을 해놓은 전시인데요. 그림에 뭔가 더 의미하는 것들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네,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서. 네, 보면 그림이 그 약간 민중미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도 있고 아닌 작품도 있긴 한데 네네. 어쨌든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많긴 한데요. 약간 작품이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이지 않고 그 직접적인 형상, 이미지가 딱 드러나고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이 자이트가이스트라는 말은 독일어로 시대정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용어는 미술사적으로 그냥 바로 이 용어를 차용해서 쓰는 거고, 네. 네. 약간 미니멀리즘이나 추상미술, 그리고 개념미술 같이 약간 그런 것들을 약간 부정한 의미의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이야기가 있고, 나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 전시를 그러니까 쭉 보시면 이미지적으로 그냥 와닿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상징이나 은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신문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한겨레에서 난 신문 기사인데 이 전시에 관련해서 난 기사인데 일부 사회 참여적 성향의 작품들이 많은데 개관 직전에 청와대 지시로 전시에서 그 몇 작품들이 빠졌다는 의혹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개관 기념식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는 것에 관련해서 네. 청와대 직원들이 사전에 미리 와서 구매를 하고 네, 전시장에 작품 설치가 완료된 13일 날 오픈을 했는데 7일 날 한 오후쯤 와서 네. 이게 뭐 개막식 안전 점검차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직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이목상 이강우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곤란하다라는 지적을 했다고 해요. 여기 게시판에 보면은 슬가님이 네. 보내주신 자료 임옥상 하나됨을 위하여 이 작품을 네. 올려놨습니다. 이 작품을 곤란하다고 했군요. 네, 이 작품이 통일운동가인 돌아가신 고 문익환 목사님의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을 넘어서 네. 가는 모습을 그린 해화 작품을 보고 네. 좀 곤란하다라고 청와대 직원이 그렇게 해서 네. 뭐 불가피하게 철수했다고 하는데 이목상 작가님의 말씀으로는 네. 믿을 만한 미술계 지인으로부터 개관 전 청와대 직원이 여럿이 전시장을 보고 내 작품에 대해서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내 작품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네. 그 기획자에게 물어봤더니 솔직히 임선배 작업하고 이강우 작가 작품 2점이 외압에 의해서 빠졌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근데 또 기사에 보면 나중에 기획자 분께서는 민중미술이다 보니 분단 그림이 많아서
다른 작품과의 조화와 색감을 고려해서 내리게 됐다라고 또 말을 그렇게 하시고, 미술관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약간 누구의 말을 좀 논란이 있네요. 네. 근데 저는 작가님의 말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네네.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없는 말을 하지는 네. 않을 테니까. 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작품의 선별과 배치는 간장과 수시로 논의했고, 뭐 청와대에서 작품을 떼라는 얘기는 사실 없었고, 뭐 청와대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궁 속으로. 기사 얘기도 올려주고 계시네요. 여기 네. 뭐 링크도 걸어주고 계시고. 네. 그렇지만 이 작품 뭐 그곳에서는 볼 수 없겠지만 네. 네. 다른 작품들을 더 시대를 반영한 다른 작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술가님이 또 사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 팟빵 게시판에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올려뒀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이게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 전이 네. 동선으로는 처음에 바로 볼 수 있는 전시고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연결 전개전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간습적인 모든 행위라고 해야 될지 그런 되게 좀 모호하긴 한데 네. 그런 것들 경계가 허물어지고 요즘은 다 막 융합되고 복합적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그런 시대에 예술하고 삶이 어떻게 과연 결합이 돼서 미술이라는 그 기호를 통해서 보여지는지 기획되는 그 전시인데 그러니까 예술과 삶이 접촉해서 새로운 어떤 차원의 가치로 상상하는 그래서 연결과 전개. 삶과 예술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서로 연결되는 거다. 연결돼 거기서 있는데, 또 새로운 가치가 나온다. 네, 전개. 그래서 전시 제목이 이렇게 지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 연결 전개 전에 참여한 작가 중에 제가 좀 흥미로운 작가가 있었는데 네. 대만 작가님인데요. 리밍웨이라는 작가님인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앞서 자이트가이스트 전을 보고 있으면 네. 밖에서 성악가의 소리가 엄청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요. 진짜 생음악으로 네네. 밖에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시를 보면서 무슨 공연을 미술관 안에서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리밍웨이의 퍼포먼스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작품 활동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걸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거구나? 아니요. 아이고, 너무 깜짝 놀라셨나봐요, 제 질문에. 그 노래 부르시는 분은. 네. 다른 분이고. 따로, 네, 성악하시는 분들을 섭외하신 것 같고, 네. 그냥 작업의 내용이 그런 건데, 이 작업 이름이 소닉 블로썸인데요. 네. 미술관을 배회하는 성악인이 그 관객에게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무작위로요? 하면. 네. 아무나. 그러면 관객이 응할 경우에 그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있고 네. 그 맞은편에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그 관객을 앉히고 그분을 위한 진짜 선물, 노래 선물을 하는데 슈베르트의 가곡을 네. 막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옆에서 구경했는데 저도 선물을 받고 싶었는데 저는 당첨되지 못해서 그냥 말하면 안 되나요? 저 불러주세요. 제 앞에서 막 이런 건 좀 곤란할까요?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나이 드신 여성분이 흰 백발이신 머리가 네. 여성분이 앉아서 듣는데 그 표정이 정말 나만을 위한 노래를 이렇게 젊은 남자가 앞에서 막 불러주니까 네. 굉장히 막 너무 황홀해 하시고 너무 이게 가슴 벅차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벤트가 많네요. 네. 근데 이게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품이더라고요. 리밍웨이의 작품. 또 작품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작품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쵸? 구상하고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이거 조금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네. 그리고 이 리밍웨이의 또 다른 작품 중에 움직이는 정원이 있는데, 네네. 그 아마 사진 올려주신 것 중에 이렇게 제일 첫 번째로 올린 것 같아요, 사진. 네. 골이 나 있고 이렇게 꽃이 있는데요. 네. 바위 속에서 뭔가 꽃이 자라나는 느낌이에요. 네네. 이 생화는 관객들이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도 되는데 다만 가실 때 원래 내가 미술관을 나가서 가려고 했던 행선지가 아닌 다른 행선지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른 새로운 행선지를 선택해서 갔을 때 낯선 사람에게 이 꽃을 선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 이 꽃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 줬을 때 뭐 사람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주는 것까지. 전개겠어요, 전개 이게. 네, 그쵸? 전개. 이렇게까지, 리밍웨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 제가 11시쯤? 10시에 딱 들어가서 보고, 11시쯤 여기를 갔는데, 네. 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오후에 가면은 꽃을 볼 수가 없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쉽다. 설명만. 네, 그래서, 정말, 소닉 블로썸이라는 퍼포먼스 그 성악 노래와 이 움직이는 정원이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선물을 누구에게 준다? 네,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네,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조금 훈훈한 작업이었던 것 같고. 특이해요. 네, 근데 이 연결 전개 전에 보시면 다른 작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리밍웨이 작가의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한진 해운박스 프로젝트 서도호라는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은 그 현대미술관 전시동의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서울박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약간 관객들의 동선이 모여지기도 하고 약간 흩어지기도 하는 광장 같은 그 네모난 큰 공간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는 현대미술 작품 설치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박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선정 작가로 서도 작가님이 그 작업을 하셨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서도 작가님은 그 삼성미술관에서도 지난 해에 대규모 개인전을 하셨고, 그리고 약간 조각 설치 영상 작업을 해서 국제적으로도 유명하시고 국내에서도 유명하신 그런 작가님인데요. 작품도 되게 신기해요. 네. 사진을 보면서 보내주신 사진 중에 좀 약간 손에 꼽을 정도로 이 작품은 진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저는 이게 구조물을 세운 게 맞나? 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 약간 그냥 빔으로 쏘는 느낌? 작품이. 그리고 이거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 제가 네. 여쭤봤잖아요. 네.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사진 좀 봐주시죠.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2페이지, 그리고 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도 작가의 작품이 올라가 있는데, 제목도 특이해요. 집 속에 집 속에 집 속에 집 속에 집. 그쵸? 이 제목이 특이한 게, 그러면 집이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작품을 딱 들어가서 보면 겉에 자기가 미국 유학 시절에 초기에 살던 집을 그대로 약간 치수를 그대로 다 재서 실제 크기로요? 실제 크기로 다 지금 지으신 거고, 그 안에는 서울에 있는 본인의 집, 한옥집을 또 실제 크기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집 안에 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 속의 집인데?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두 개 있어서 왜 이렇게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이라고 작품 제목을 지었을까라는 약간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설명을 좀 듣고는 이해가 됐는데, 네. 서울집이 한옥이에요. 그래서 네. 한옥을 품은 그 현대식 집을 품은 서울박스, 그 공간. 네네. 서울박스를 품은 서울관, 현대미술관 서울관. 네. 그리고 서울관을 품고 있는 서울시. 이렇게 공간을 약간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을, 집 속에 5개.
그렇게 하면 그러고 보니까 또 맞네요. 네. 그렇게 보니. 그래서 저는 보고, 계속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으면 계속 집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 집 안에 집이 이렇게 많이 있나 했는데, 네. 보여주신 사진으로 보면은 이 집 안에 약간 한옥 모양의 집이 있긴 한데, 이거 2개인 것 같은데, 저 안에 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우리 상상력이 좀 부족했네요. 네, 희주님 말대로, 이게 빔을 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네. 엷은 청색의 반투명한 천으로 정말 구조물을 다 이렇게 세워서, 네. 천을 다 하고, 집 밖에 보면 전기 배관선이라든지, 네. 조명등, 스위치 이런 것들이 진짜 디테일하게 다 재봉질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천이에요? 네네, 천이에요. 그렇구나. 전 약간 뭐라고 하지? 아크릴이라고 하나요? 투명한 거? 네. 그건 줄 알았어요. 천이에요. 그래서 작가님이 약간 유목적인 공간? 그러니까 이동하는 집? 그래서 이 집을 딱 접어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할 수 있게 철골 구조물이 다 이렇게 네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작가님이 살던 집 공간도 볼 수 있고, 약간 확장된 개념에서 집 속에 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사실 인기가 좀 많았어요. 사람도 많고, 네. 네. 어쩐지 되게 독특하고, 네. 눈길이 가요. 네, 확 가죠. 신기한 작품을. 또 이렇게 소개받았습니다. 서도의 집 속의 집인데 네. 또 서울관 가게 되시면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째로 보시게 될 게 알레프 프로젝트라는 제가 못 본 전시인데요. 머리가 아파서 보지 못했던 네. 그 작품 프로젝트? 근데 이게 저는 아마 사진의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네. 제일 좋았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클라이막스 작품 마지막에 나오는. 네네. 약간 신개념, 21세기의 신개념 이론인 약간 네트워크 이론을 가지고, 이론가, 큐레이터, 건축가, 디자이너, 천체학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만든 프로젝트 겸 전시인데요. 천장에 달려있나 봐요. 고개를 네. 들어서 봐야 될 것 같은. 이게, 알레프라는, 알레프 프로젝트 참여 작가 중 한 명의 작품인데, 네. 필립 비슬리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알레프라는 말이 20세기의 환상 문학의 거장,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작은 구슬처럼 생긴 무한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약간 예술적인 관점에서 네.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알레프 프로젝트인데 이거 갑자기 공간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혹시 만화 좋아하세요? 드래곤볼 본 적 있으세요? 거기서 시간과 네. 공간의 방에 나오는데 약간 그런 개념 아닐까요? 그쵸? 이렇게 이해하면 빠를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시간과 공간의 방에서. 사실 제가 안 봐서. 그렇구나. 네. 근데 말만 들어도 왠지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술하고 디자인 그리고 첨단 과학이 결합이 돼서 착색 식물원이라는 작품을 내놓았는데 이게 보면 몸에서 느끼는 감각의 일부를 네. 연출한 신체적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플라스틱, 죄송합니다.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의 소재를 정밀하게 연결해서 설치한 거대한 작품인데, 네. 약간 마치 인간의 신경세포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은 관람객의 동작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바람 이런 것 때문이 네. 아니라요? 네, 인간의 동작. 신기하다. 그 안에 네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센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약간 바닷속의 동물들이 촉수를 구부리듯이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곳인데 꼭 한번 볼만한 전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토요일 오후에나 수요일 오후에 가셔야겠네요. 네, 정말 꼭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를 지나
저는 사실 이 미술관의 탄생전을 봤는데 네. 동선상 이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못 보고 미술관의 탄생전을 그냥 바로 건너뛰었나 봐요. 알레프 프로젝트를 보지 못하시고. 네네. 이 미술관의 탄생전은 제가 조금 인상적이게 봤던 게 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주요 과정들을 세밀하고 약간 정교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기 건립 기록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영상, 소리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미술관이 지어지는 과정을 담아내었는데 사진 기록에서는 노순택과 백승우 작가님이 작업을 하셨는데 이 두 분도 조금 다르게 작업을 하셨어요. 노순택 작가님은 흔적을 없애려 노력한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군인과 정치, 예술이 둘러싼 욕망을 이 장소 공간에 담아서 사진 작업으로 표현을 하시고 네. 백승우 작가님은 여기에 특정한 시각을 갖고 접근할 경우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변화를 가급적 무표정하게 담아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작가님은 굉장히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런 것들을 이제 감정적으로 보시고 한 작가님은 굉장히 무표정하게, 담담하게 그 사진을 작업을 하셨는데 약간 사진을 보시면 느낌으로도 조금 알 수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 작가들이 담아내려고 했던 그 느낌들을 사진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구나. 네. 그리고 소리로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신 양아치 작가님의 작업이 있는데 이름이 양아치. 양하치 아니고 예, 아치. 네. 닉네임을 사용하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에 걸쳐서 건립 과정 중에 울리는 소리들 만들어질 공사장에서 공사장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채집을 해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 전시 중간에 떠도는 실시간 사람들의 걸음소리나 뭐 이야기 소리나 그것들을 또 실시간으로 채집을 해서 섞어서 또 틀어주세요. 그래서 약간 과거의 기억의 소리하고 지금 현재의 미술관의 소리를 약간 융합, 배합해서 다시 이렇게 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그런 것들을 과거와 미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현지화시켜서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영상 기록물이 있는데 공사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4년의 세월을 묵묵히 카메라로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한 일일 텐데. 네. 땅 파는 거 진짜 제일 초기부터 들어가서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한 15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완성될 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막 트럭도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빨리 막 움직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근데 점차 건물이 세워지고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왠지 좀 감동스러움이 뒤에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봐야지. 네. 그래서 중간에 보시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영상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 앉아서 막 꾸준히 보고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저도 다른 작품 섹션에서 연결과 전개 이런 전시장에서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다 스킵을 하고 여기서 이 영상 기록물만 좀 오래 앉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저는 사실 다른 전시장도 재밌었는데 이 미술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는 이 전시장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태어날 때 막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나는 그런 촬영, 그런 기록을 기록하고 앨범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컸는지, 돌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도 보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일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 그냥 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떠오르는 것들이 내 이런 만화 하나 혹은 너무 좋아요. 앨범 이런 걸 대조해서 생각하게 되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 이렇게
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특별전에 대해서 술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내년쯤에 가셔도 네. 괜찮겠다는. 내후년 한 2년 정도 독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여기 서울관 개관 특별전과 관계된 우리 관계자분이 들으시면 약간 속상할 수도 있겠네요. 아. 독에 빠진 뒤에 가지고. 그렇지만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가서 세습증후군? 이런 거 별로 두렵지 않아? 하신 분들은 지금 가면 또 이벤트를 많이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주말에 가시면 아마 공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연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또 더군다나 특별히 개관을 기념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무료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활용하면 진짜 좋거든요. 이런 것도. 오늘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준비해 오신 모든 작품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네, 제가 조금만 봐서 조금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 그렇지만 알차게 늘 열심히 준비해 오시던 그대로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검은별님께서 술가님 왠지 이토준집 하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어떻게 알지? 이분 저 아시는 분 같은데. 아니, 왜냐면 우리 술가님이 그런 내장 같은 거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토준집 하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막, 징그러운 거 저 참 좋아하는데요. 치약을 바로 간파하셨습니다. 네. 녹차양님께서 포항 아가씨 아니고요. 아줌마고요. 상경에서 꼭 그 코스로 여행하겠습니다. 벌써 마음은 경복궁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술가님 하고 남겨주셨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누덜누덜님께서는 면접 보느라 늦게 출석하셨다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핑클님께서도 우리 이병우 조언의 아침 저랑 비슷하세요. 이 노래였구나. 이거 들어본 사람은 많더라도 이 제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스캔들의 OST. 저도 익숙하긴 한데 이게 이렇게 조언의 아침이라고 뭔가 한글로 나올지 몰랐어요. 호호님께서도 술가님 은근 재미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야무치맘님께서도 오셨는데요. 어제 아드님 재경이 생일이었다고 남겨주신 거 봤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봐서 축하를 못 해드렸습니다. 어제 잘 보내셨나요? 잘 듣고 있다고 술가님 방송 잘 들으셨나봐요.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술가님과 함께 또 삐딱하게 예술 보기 시간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특별전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여러분 또 여가 생활 하신다면은 여기 근처에 가셨다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기 미술관도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준비 많이 해오신 만큼 알찬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어제 신청곡으로 들어왔던 노래인데요. 아바의 허니 허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